자, 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HTML은 구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자, 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그리고 컨텐츠가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CSS로 오면 얘들한테다가 크기나 보더나 색깔이나 이런 걸 주는데 그 색깔이나 보더나 간격을 줄 때에 기본적인 크기가 만들어지는 컨셉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얘에서 보면 여긴 P라고 되어놨네. 그럼 저도 P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P 태그에다가 CSS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width 500이라고 했대요. P 태그의 width를 500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저 500의 수치는 누구의 크기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매기려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 박스 모델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박스 모델에서 지금 width 500이래요. 기본적으로 width는 누구의 크기냐면 이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입니다. 아까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작과 종료 태그가 되어 있다는데 이 알맹이, 이 컨텐츠의 크기라고요. 그게 width입니다. 그리고 그 width에다가 뭘 줄 수 있답니까? 패딩이라고 해서 컨텐츠의 바깥 여역에다가 패딩이라고 여백을 만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패딩 다음에는 보더라고 해서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테두리 다음에는 마진이라고 해서 외부의 여백을 만들 수 있대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제 다운받으신 거 지금 예제 박스 모델이었죠. 얘를 가지고 저 박스 모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으신 거 볼게요. 자, 박스 모델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 지금 div 안에 박스 모델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그 안에 더미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에서 일단은 모든 선택자, 아스트레이크에서 모든 선택자 아직 잘 배우진 않았지만 여백을 제로로 바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HTML 태그들은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이니 그런 것들을 넣으면 위아래 여백이 있었어요. 패러그래프도 위아래 여백이 있었는데 모든 태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과 패딩을 없앴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디에 폰트가 있는데 자, 이 폰트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썼던 것처럼 얘도 지금 뭐가 합쳐져 있는 거냐면 주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얘는 폰트 사이즈 12픽셀 라인 하이트 1.6 기본 대비 1.6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에어리얼의 sans serif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쓴 게 요 한 줄입니다. 저 쓰실 때는 다른 건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얘들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폰트 사이즈와 1.6 해서 요거는 반드시 슬래시 하고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렇게 픽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30픽셀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폰트 사이즈를 쓴 건지 라인 하이트를 준 건지 모르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폰트 사이즈로 하고 뒤에 있는 거를 라인의 하이트, 행의 높이라 하자라고 한 겁니다. 폰트가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길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명 박스 모델에 보더 5픽셀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숫자가 안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박스 모델 다음에 우리가 보더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5픽셀의 솔리드가 실선이란 뜻이에요. 실선에 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컬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글자 색과 똑같은 색깔입니다. 글자 색깔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블랙으로 나오는 거니까 5픽셀의 실선의 블랙선을 누구한테? 박스 모델한테 줬대요. 그 다음에 얘의 width는 500픽셀이랍니다.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봐 주십시오. 자, 브라우저 화면이 떴으면 검사해서 얘들의 크기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클릭 검사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크기를 준 거예요? 박스 모델한테 크기를 준 겁니다. 지금 클래스명 박스 모델한테 크기를 줬으니까 박스 모델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십니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세요. 자, 살짝 올려 보시면 크기가 몇으로 나옵니까? 마우스를 살짝 올리시면 브라우저 화면에 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비가 몇으로 나오냐고요. 510 맞습니까? 자, 박스 모델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위드를 주면 누구의 위드를 준 거라고요? 박스 모델의 안에 있는 이 컨텐츠 얘의 위드를 주신 거라고요. 걔한테다 위드를 주고, 위드만 줬습니까? 보더도 줬어요. 그죠? 위드만 준 게 아니라 보더도 있다고요. 박스 모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박스 모델에서 지금 이 너비를 500으로 줬다고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를 500. 패딩은 안 줬으니까 제로고, 보더를 몇을 줬답니까? 5픽셀을 줬대요. 양옆에 이렇게 5픽셀을 줬다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요소 검사 확인을 해봤더니 500에다가 양옆에 5픽셀씩 있어서 몇이 잡히고 있는 겁니까? 510이 잡히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width를 주면 그건 안에 있는 알맹이 컨텐트의 크기고, 거기에다 패딩이 있으면 바깥쪽에 여백이 붙고, 거기에 보더가 있으면 테두리가 붙는다고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박스 모델을 볼게요. 자, 여러분도 요 박스 모델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시면 너비가 몇이에요? 500이고 패딩은 제로 없고, 보더가 양옆으로 사방으로 5픽셀이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500픽셀의 컨텐츠가 있고 바깥으로 보더가 있다고요. 자, 코딩으로 가서 이번엔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패딩 10픽셀 줘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명 박스 모델에다가 패딩이라는 녀석을 줬어요. 패딩은 아까 박스 모델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컨텐츠의 바깥에 있었고 보더의 안쪽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보더의 안쪽에 패딩이라는 녀석이 있었다고요. 자,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에서 박스 모델, 클래스명 박스 모델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몇으로 바뀌었나?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하이트도 한번 줘볼게요. 하이트 300픽셀 줘보시겠습니다. 하이트를 300픽셀 줘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이트가 몇으로 됐는지 또 확인해 보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하이트를 줬는데 하이트를 100픽셀로 줄여보시겠습니까? 하이트를 100픽셀로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많을 때는 이 패러그래프는 언제 늘어나고 줄어들지 모르는 녀석입니다. 본문의 대부분의 패러그래프들은 최근 게시물에서 불러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컨텐츠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에 들어오는 대로 높이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지금 100픽셀을 했다고요. 왜? 여러분이 디자인에 이 높이를 100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패러그래프 높이를 절대 주면 안 된다고요. 패러그래프의 높이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이트는 뺄게요. 다시 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뭐부터 확인을 해볼 거냐면 보더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테두리의 사용법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더가 5픽셀의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5픽셀 두께의 실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밑에다가 그냥 해볼게요. 자, 좀 전의 코드는 뭐가 합쳐진 거냐면 보더의 width 5픽셀, 보더의 color, 아니 보더의 style solid, 그 다음에 보더의 컬러가 적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red로 바꿔볼게요.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나눠서 쓰는 거였는데 합쳐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쳤답니까? 밑에는 주석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 세 개를 합치면 CSS의 주석은 이랬으니까 보더는 5픽셀의 솔리드에 레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합친 거라고요. 위에 세 개는 아래 한 줄로 이렇게 합친 거였습니다. 보기 편하게 그냥 엔터를 때려 드린 겁니다.
자, 보더의 width, 보더의 style, 보더의 color 해서 세 개를 합쳤어요. 자, 합친 이유는 왜 합쳤냐면 사방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5픽셀이고 사방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실선이고 사방으로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눠 쓰는 거는 언제 케이스냐면 다를 때입니다. 방향별로 크기가, 스타일이, 색깔이 다를 때는 나눠서 쓴다고요. 자, 나눠서 쓰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드리는 내용은 보더나 패딩이나 마진이나 다 똑같이 쓰이는 절대 규칙이에요. 자, 지금 숫자를 하나 적었죠. 보더나 패딩이나 마진이나 얘들은 다 똑같은 규칙으로 크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면 사방입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사방이에요. 숫자가 두 개면 상하, 좌우입니다. 숫자가 세 개면 상, 좌우, 하입니다. 숫자가 네 개면 위, 오른쪽, 우측, 하단, 좌측입니다. 이걸 상으로 하자 그러면 상. 자, 정말로 그런 거 확인을 해볼게요. 규칙이 이렇다고요. 보더나 패딩과 마징은 다 똑같은 저 규칙을 따릅니다. 자, 숫자 하나는 사방으로, 두 개는 상하좌우, 세 개는 상좌우하, 네 개는 시계 방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시계 방향이에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적어볼게요. 자, width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숫자가 하나니까 지금 사방이라고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5픽셀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요. 값을 두 개 적었다고요. 값을 두 개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가 5픽셀, 좌우가 20픽셀이라고요. 저장하고 보십니다. 상하가 5픽셀, 좌우가 20픽셀. 확인되셨습니까? 숫자를 3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1픽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위 5픽셀이 상, 그리고 얘가 좌우, 얘가 하, 상, 좌우, 하입니다. 저장하고 봅니다. 요 규칙이라고요. 상, 좌우, 하. 네 번째는 쉬워요. 시계 방향이라고요. 네 번째는 시계 방향 10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위, 오른쪽, 상 5픽셀, 우 오른쪽 20픽셀, 아래 1픽셀, 왼쪽 10픽셀 해서 시계 방향이라고요. 여기 콤마 적으시는 거 아니고요. 숫자만 이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컬러를 봤고요. 요번에는 스타일을 볼게요. 자, 스타일도 값이 지금 하나죠. 하나니까 사방으로 실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제가 이제 바꿔요. 점선 다티드로 바꿔볼게요. 다티드로 바꿔봅니다. 다티드로 바꿨더니 상하는 실선, 좌우는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상하는 solid 실선, 좌우는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solid, dotted 해줬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만 또 색깔을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dashed. 아래쪽은 dashed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지금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리치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다시 실선으로 바꿔볼까요? solid. 값을 4개 적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해서 색깔도 확인하지요. 지금 사방으로 다 레드 컬러입니다. 상하 레드, 좌우 블루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상하 좌우 3개 쓰면 상좌우 하 쪽은 블랙 해볼게요. 4개 하면 시계 방향이지요. 그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값은 헥사 코드를 써도 되고 RGBA 써도 되고 CSS에 컬러를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도 됩니다. 자, 사방으로 상하좌우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더의 사용법을 봤고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별로 width, style, color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주석으로 한 걸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까지 할 거예요. 주석을 여기 위에까지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CSS의 주석, 얘가 여러 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주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주석 처리하죠. 이 세 개를 합칠 수 없어요. 이제 방향별로 색깔이나 모양과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칠 때는 사방으로 다 동일한 컬러, 두께, 모양을 가질 때만 이렇게 한 줄로 합칠 수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떤 케이스도 있겠냐면 방향별로 콕 집어서 나는 아래쪽에만, 나는 오른쪽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오른쪽만 이라고 해볼게요. 보더의 right, 오른쪽만 5픽셀의 솔리드의 레드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해봅니다. 오른쪽만 보더 탑, 보더 바텀, 보더 레프트 해서 방향별로만 찍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쓴 내용은 또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냐면 얘도 주석으로 넣어버릴게요. 주석으로 다시 옮겼고, 자, 지금 제가 border right 5픽셀 solid red라고 했는데 저거를 border의 right의 width 5픽셀, border의 right의 style solid, border의 right의 color red 이렇게 한 거랑 같습니다. 요거는 또 얘랑 한 거랑 같다고요. 그러면 얘 한 줄로 처리할 수 있는 걸 굳이 세 개로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보더를 끝장내고 그 다음 걸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마찬가지 얘들 다 또 주석 안으로 밀어 넣을게요. 다 주석 처리하시고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에서 다 주석 처리하시고, 이번에는 보더 일단 4번으로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보더 5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포토샵을 한번 열어 볼게요. 라운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레디우스는 2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걸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걸 CSS로 어떻게 구현하냐 이겁니다. 모서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냥 사각이면 지금처럼 보더라고 하면 되지만 얘는 모서리가 둥글둥글 하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얘를 나중에 CSS로 구현을 하실 때는 이 모서리의 레디우스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레디우스가 만약에 또 하나 바꿔서 볼게요. 10픽셀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옆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지금 얘가 20픽셀짜리, 얘가 5픽셀짜리예요. 해보면 마지막에 했던 레디우스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 제가 레이어는 얘를 보고 있거든요. 얘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레디우스가 20이 아니에요. 1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장 마지막에 레디우스 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의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할 때야 여러분이 레디우스를 주고 하니까 그게 몇이었는지 기억을 하시지만 다 디자인한다면 얘를 보고 CS를 잡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더 레디우스라는 속성을 줄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를 주실 때의 방법은 정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여기에 굽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10개 바뀌는 굽어지기 시작해서 이 끝부분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 거리가 보더 레디우스입니다. 저 거리가 20픽셀이라고요. 이렇게 그려보면 또는 19, 20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확인해서 요 길이나 요 길이를 확인해서 우리가 CSS에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볼게요. 그러면 20픽셀짜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코드로 다시 가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더의
reduce에서 reduce가 직경이라는 뜻이니까 reduce 20픽셀 해보십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의 방향별로 크기를 잡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 줄로 이렇게 썼지만 보더 레디우스 만약에 이제 값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면 당연히 내 모서리가 다 20픽셀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하나 적으면 네 군데의 모서리가 다 20픽셀이란 얘기고 숫자를 두 개 적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에서 크로스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서 앞에 있는 수치가 요 녀석입니다. 뒤에 있는 게 얘예요. 한번 적고 볼게요. 20픽셀에 5픽셀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시면 20픽셀이 어디? 여기와 여기가 20픽셀. 5픽셀이 어디? 5픽셀은 여기와 여기가 5픽셀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X자를 그려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수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여기가 20, 20. 뒤에 있는 수치는 6이라고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는 맨 앞에 있는 거는 왼쪽 좌상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우상, 그 다음에 좌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우하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복잡해 보이죠? 그림으로 그리면 첫 번째 수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수치는 슬래시 얘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수치는 어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 슬래시하고 저기 좌상단의 얘하고 여기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만 직각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모서리만 직각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값을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0.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얘가 20픽셀, 요 녀석이 5픽셀, 이 녀석이 5픽셀, 5픽셀, 그 다음에 요게 0픽셀. 레디우스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레디우스만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됐으면 4개. 4개는 쉽습니다. 그냥 시계 방향입니다. 좌상부터 해서 시계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1, 2, 3, 4. 4개를 쓰면 예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 4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 하단은 더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를 쓰면 시계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 상단만 50을 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0, 두 번째가 50픽셀, 나머지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콕 집어서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주석 처리하고 볼게요. 보더에 자, 오른쪽 상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right 탑에 reduce에 50픽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거 할 때 저장해봤자 구현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위아래부터 먼저 확인하고 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서 탑에 right하고 reduce 해야 먹습니다. 항상 상하에서 어디 있냐부터 그 다음에 좌우에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